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그 분포의 성질들을 살펴보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깊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분포에 많이 사용되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exponential facts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성질인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 2의 마이너스 ax라고 하는 이런 타입은 우리가 리미트 xn 나누기 2의 a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당연히 이게 0이다. 보고 언제 0이냐 하면은 a가 양수일 때도 0이고요. 그 다음에 n 자체가 양수이죠. 물론 여기서는 n이 뭐 정수이거나 그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x가 양수이면은 n이 양수이고 a가 양수일 때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 로피탈 정리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이것이 또 증명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성질이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x의 n승 2의 마이너스 a의 x dx. 자, 이것을 적분하면은 n이 정수일 때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for a는 양수이면서 그 다음 n은 정수일 때 양의 정수 이렇게 되는 성질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n이 그 양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정수일 때만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윗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니까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 그 exponential distribution 지수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수 분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waiting time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대기 시간이 있는데 for the first claim 자, 첫 번째 그 클레임, 보험금 청구가에 대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죠. 발생한 데까지. From a good drive. 자, good driver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운전을 안전하게 잘하는 사람을 good driver로 하는데 이 good driver가 이제 사고가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건 bad drive가 있습니다. 배드 드라이브가 사고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웨이팅 타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고가 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두 시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여기에서 이제 G라고 표현하고요. 요거를 이제 배드니까 B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굿 드라이브의 웨이트 사고 나는 데까지 이건 그러니까 사고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얘 또 이제 웨이팅 타임입니다. For first claim 사고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로 이제 독립이고 이거하고 이거 독립이다. 요거 그러니까 웨이팅 타임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클레임이라는 용어도 자주 보게 되는데 클레임이라고 하는 게 청구한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거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두 개의 이제 그 확률 현상이 있는 거죠. 웨이팅 타임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독립이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익스포넨셜 분포인데 여기도 이제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고요. 이 밑에도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스포넨셜 분포는 이제 모수가 있죠. 모수가 이제 람다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 모수가 있는데 이 모수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with exponential distribution with 6 years and 3 years respectively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 말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6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6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모수가 람다라고 쓰이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람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람다로 썼을 경우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살펴보면은 지수 분포가 뭐 익스포넨셜 람다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습니까? PDF 자체를 람다의 2에 마이너스 람다 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t는 이제 그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표현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평균을, 자, 요게 이제 t가 지수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은 리뷰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기대값을 2의 t는 이게 람다 분의 1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이게 만약에 기대하는 시간이 뭐다. 그럼 람다는 그 역수가 되겠죠. 그게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6년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사고 난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아마 6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면은 람다분의 1이 지금 여기서는 6년이 되는 셈이고 여기서는 람다분의 1이 여기서는 3년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구분을 해주면요. 이게 지금 굿드라이브에 대한 거를 표현하자면 요거 G라고 인덱스를 붙일게요. 여기에서는 bad라고 하는 걸로 인덱스를 붙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람다에 대한 값이 역수로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요. What is the probability the first claim from a good drive will be filed? 자, 첫 번째 클레임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3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과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과 the first claim from a bad drive will be filed within 2 years. 여기서 확률을 구하고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는 거고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probability G가 이게 이제 3년 이내에 발생을 하는 것과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과 bad drive의 사고가 2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G라고 하는 확률 현상과 B라고 하는 bad drive 확률 현상 서로 독립이라고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개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probability 해가지고 G가 3보다 작은 거 곱하기 probability B가 2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두 확률 현상을 곱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쉬워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하자면요. 이제 이 두 개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보다 작게 일어날 확률과 이것보다 작게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분포함수의 정보를 알면 되죠. 자, 우리가 분포함수, 지수 분포의 익스포넨셜 분포의 분포함수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1 빼기 2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람다 G의 여기서는 이제 3년이 되겠죠. 3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B의 이렇게 2년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FG의 이게 3이 되는 셈이고요. 이거는 FB의 이제 2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람다 G 값을 여러분이 이게 이제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 B는 여기서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 값을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를 통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어진 게 계산기 쓸 필요 없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전개를 하시면은 지금 답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수 분포는 어렵지 않고요. 독립이라고 하는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단순히 확률을 두 개로 분해했다. 독립. 여기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요 각각의 확률은 분포함수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활용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요. The number of days. 자, 나라의 수죠. That elapsed between the beginning of a calendar year and the moment of high risk drive is involved in an accident is exponentially distributed.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떤 해의 이제 시작부터 그리고 이제 경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발생하는 데까지.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the moment 첫 번째 이제 어떤 날부터 the moment the high risk drive is involved in an accident 사고가 나는 데까지 걸리는 날수죠. 그것이 이제 exponential distribution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x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기서 어떻게 잡느냐면은 number of days입니다. number of days인데 어떤 날이냐, 어떤 기간, 어떤 해의 시작부터요, 사고가 나는 데까지 걸리는 날 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며칠 만에 사고가 나느냐 하는 문제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모르는 현상이 이제 X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xponential distribution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An insurance company expects 30% of high risk drive will be involved in an accident during the first 50 days of calendar years.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보험회사는 기대하고 있는데 뭐냐면 30%의 확률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high risk drive입니다. high risk drive. 근데 출발할 때부터 지금 50일, 여기 한 50일쯤이 있는데 50일까지 여기서 사고가 날 확률,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30%입니다. 요 사이에 언젠가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요. 요 안에서 사고가 어느 순간에 날 확률이 30%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이게 지금 exponential distribution인데, 람다가 뭔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조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robability x가 50일 이내에 발생을 할 확률이 30%다. 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하면은 이 람다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서 람다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그러니까 람다에 대한 조건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What proportion of high risk drivers? 자, 고위험 운전자의 what proportion 확률이 얼마냐죠? Are expected to be involved in an accident. 사고가 될 확률이 얼마냐? During the first 80 days. 자, 이제 묻는 건 뭐냐면은 문제는 0에서부터 80일 요 사이에 언젠가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냐는 것을 묻고 있죠. 이게 얼마냐 하는 게 이제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probability x가 80.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x가 50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에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50. 이게 이제 0.32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토대로 하면 우리가 람다가 무엇인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람다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0.7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람다는 여러분이 이제 로그 0.7 나누기 이제 그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것을 빼버리면은 0.7이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로그를 취하면은 이 윗부분이 됩니다. 로그 0.7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마이너스 50을 나눠주게 되면은 람다가 나오죠.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따라서 probability x가 80보다 작다고 하는 거는 1 빼기 2에 이제 마이너스 람다에 8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 자체는 여기에 있는 값이죠. 여기 있는 값이니까 1 빼기 2에 마이너스 50에 로그 0.7 곱하기 8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죠. 요거 없어요고 여러 가지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은 여러분이 값을 대충 0.43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를 계산해 낼 수 있다 하는 게 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문제를 이제 익스포넨셜 분포에 대해서 풀었는데요. 익스포넨셜 분포는 굉장히 유용한 분포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것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금액을 나타내는 분포로도 유용하게 쓰이고요. 뭐 포화송 분포와 더불어서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분포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률 계산에 필요한 몇 가지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definition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모드라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최빈값이라고 하는 걸로 쓰입니다. 최빈값.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확률 변수 중에서요,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PDF로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뭐 우리가 보통 fx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최대값, 이 값이 이제 최대가 되는데, 이 최대가 되는 이 점을 우리가 모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빈값이다 라고 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뭐 고등학교식으로 따지자면은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해봤을 최대값 자체가 아니고요, 최대로 만들어주는 이 확률 변수 값 중에서 특정한 값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유의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안. 메디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앙값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그림으로 보려면 여기하고 비슷한데요.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확률적으로 보면 이쪽 정도 되면 여기가 0.5고 여기가 0.5입니다. 즉 그러니까 확률 자체를 계산한 부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로 하자면은 probability x의 small m, 이게 0.5가 되는 그러한 m, 이 m을 메디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안보다도 더 일반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는 퍼센타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표현할게요. 자, 퍼센타일은 앞에 100, 그러니까 100%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그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PDF인데요. PDF로 표현할 수도 있고, CDF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이쪽에 있는 확률이 P다 하는 요 점, 이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지금 교재에서는 여러분 XP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게 이제 퍼센타일 값입니다. P 퍼센타일 값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100%죠. 확률이 100%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P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X점이 이제 XP다라고 표현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P에 해당하는 X값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P는 100% 개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0점 얼마의 값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감각적으로 얘는 100%구나, 얘는 뭐 0.1이구나, 0.2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P는 여기서 지금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물론 여기다 100을 곱하면은 이제 100% 기존의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P가 이게 0.5인 경우가 여기서 보시면은 메디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게 M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값이 이 점이 지금 메디안 값으로서 지금 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분포가 PDF 자체가 좌우 대칭이면은 메디안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한 평균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면요. PDF가 대칭이면은, 시메트릭이더라면은, 이제, EX랑, 메디안이랑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대칭이 아니면은, 대칭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건 계산해봐야지 차이가 나는지 같은지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이 용어들을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나 여러 가지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식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좀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자, on insurance policy. 여기선 인슈런스. 여기서 팔럿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약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랙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보험에서는 이제 그 계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영어 정치에서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인슈런스 팔럿이다가 보험 계약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reimburse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reimburse. dental expense X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reimburse라고 하는 표현은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 여러분이 영어 표현을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내용을 보시면 이제 dental expense 여기서 지금 이제 dental이라고 하는 게 치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치과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치아를 교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한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험 계약에 이제 치과 보험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치과 보험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 표현을 reimburs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우선 병원에 환자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고 이제 코스트를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을 이 정도 해주겠다라고 이제 해줄 때 그런 거를 바로 reimburs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이제 대신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일부를 보험 계약에 따라서 모두 다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지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reimburse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데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까지 지급을 해주냐면 덴탈 익스펜스가 발생하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지급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험회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냐면 up to 해가지고 max 얼마까지 지급을 하냐면은 250까지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X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익스펜스 자체는 뭐 1000불이 발생할 수도 있고 $10,000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맥스 250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게 위에 바운드를 씌워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익스펜스에 대한 분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X는 이제 PDF 자체가요, fx
그래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C 2의 마이너스 0.04x 그다음에 0 x는 양수 그다음 otherwise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다룰 때에 특히 PDF를 다룰 때 그 PDF 값이 0인 거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양수인 부분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윗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C를 구하는 방법이 이건 미지수죠, 여기서 지금. C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인테그랄 fx 해가지고 0부터 무한대까지 dx에서 이게 1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구간에 대해서 확률 현상이 발생하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1이 되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전체 확률이 1이니까요. 우리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하면은 C가 이렇게 해가지고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를 넣으면은 여러분 적분 잘 하시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확률 분포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수 분포의 PDF가 어떨 거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죠. 어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지수 분포의 지식을 활용하면 지수 분포, 익스포넨셜 분포의 PDF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F 뭐 X는 람다의 2의 마이너스 람다 X였다. X는 양수이고 이런 식의 지식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remember.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죠. 얘랑. 여기서도 이거랑 건 똑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C하고 똑같은 거구나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 통계하실 때에 처음에는 뭐 유도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의미를 지니는데 자꾸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유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경험 지식을 이런 식의 지식들을 활용하면은 문제를 푸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 생각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C가 이제 0.04라고 하는 지식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죠. 자, calculate the median benefit for this policy.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이 분포를 보시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지수 분포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감소하는 함수겠죠.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식의 함수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PDF입니다. 그런데 이제 X의 메디안은 당연히 여기 되겠죠. 여기서 0.5, 이쪽도 0.5가 되는 이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베네핏에 대한 메디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네핏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Y로 표현하면 Y는 X일 수도 있고요. X가 250보다 작으면은 그 다음 X가 25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250이 되는 이게 이제 베네핏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핏. 요거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풀이가 이제 X 위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250이 이제 메디안보다 크기 때문에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X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분포를 Y로 전환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Y로 전환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X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0.5가 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잠시 지워서 해볼게요. 분포함수를 생각하죠. 분포함수를 생각하면 여기서 X 입장에서 CDF를 생각해보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0.004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람다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0.5가 되도록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x 값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면은 물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x를 m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x 값을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173.3 이런 숫자들이 이제 근사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메디안에 해당합니다. 메디안.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요 메디안은 x에 대한 건데요. 17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173.3이 되는데, 여기 이제 x 입장에서 생각하면 x 입장에서. 그럼 이제 베네핏 y 입장에서 생각하면 y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y는 재미있는 그래프는 y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y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probability y를 한번 생각할까요? 이거를 생각하면 모든 것에 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0.5일 때가 되는 이 x만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m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되는 걸 계산을 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x의 메디안이 173.3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 y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y는 f의 x하고 같아요. if x가 250보다 작다면은, 이거보다 작다면은 동일합니다. 얘랑 확률 원상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if 이제 x가 25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요 부분은 좀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y 입장에서는 250만 넘으면은 어떠한 경우도 모두 다 y 값은 다시 생각해 볼까. y는 그런 결국에는 미니멈 x와 250입니다. 그러니까 x가 250보다 크면은 y는 항상 250입니다. 베네핏이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x가 25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게 y 값이 항상 25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률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느끼시면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25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만 주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x가 지금 173이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y의 메디안은 여전히 173이다, 여기서. x의 메디안이나 y의 메디안은 현재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173이 250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정규 분포라고 불리는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확률 변수라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PDF, fx가 루트 2파이의 시그마 2의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다.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뮤는 실수고요. 그 다음 시그마는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는 여러분 이제 외워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평균 이 x가 이제 이 분포를 따를 때에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x는 노멀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형태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이 뮤이고요. 그냥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뭐 다양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 이게 이제 1이 되는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쉬운 예는 아닙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문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fx 요 기대값이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뮤가 실제로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x 빼기 뮤의 제곱이 fx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시그마 제곱이 실제로 나오느냐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걸 생각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성질을 이용하면. 자, 1번 성질, 2번 성질, 3번 성질이 있죠. 그래서 2번, 3번 성질은 위의 성질을 계속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참고서 같은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어 놓은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만일에 이제 우리가 표준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표준화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g를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자, 이런 표준화라고 그랬죠. 또는 뭐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탠다다이즈가 이제 동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시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 새로운 g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멀이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이 되는, 즉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라고 표하고, 영어로는 이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결국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 가지고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 정규 분포의 테이블, 노멀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자주 볼 겁니다. 아마 그 교재도 보면은 그 제일 뒷부분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정규 분포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죠. 여기 이제 z 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probability z가 small g보다 작을 확률에 대한 값들을, 같거나 작을 값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small g 값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small g 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0.0, 0.1, 0.2 하면서 이제 값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값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0.00, 0.01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여기 0.09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결국 이게 스몰 g가 해당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확률을 찾고 싶다 그러시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요거하고 여기에 있는 것에 대응되는 확률을 찾았다고 합시다. 여기 요 값이 뭐냐면은 요 네모에 해당하는 확률은요. 요 자체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probability C 값이 어디보다 작을 확률이냐면 0.11입니다. 여기서는 0.11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0.1은 여기에 항이고 0.01은 이쪽에서 찾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네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보시고 확률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제 스탠다드 노멀에 대한 이그젬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노멀인데 평균이 이제 500 그리고 시그마가 이제 100이라고 이렇게 시그마가 100이면 이제 분산은 100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썼어요. 그럼 이제 확률이 probability 해가지고 x가 600 하고 이제 x가 이제 750 이 확률을 구하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표준화하는 거죠. 그래서 600에다가 빼기 평균이 지금 500입니다. 그래서 500 이게 이제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100.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인 셈이죠. 그럼 위에도 이제 750 빼기 500 나누기 10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큰 G라고 해서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고 있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은 이 확률은 probability 해가지고 이제 1 Z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값은 1.5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걸 보시면은 이제 그 계산할 때 probability 해서 G가 1.5보다 작은 거 빼기 probability 해서 G가 뭐 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equal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데요. 연속형 분포에서는 이 등호의 포함 유무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적분을 한 포인트에서의 적분은 0이잖아요. 그래서 등호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아까 표현했던 정규분포 표에서 찾으면요. 여러분이 찾으면은 1.5를 이제 표에서 찾으면은 값이 이제 0.9332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표에서 찾으면은 0.8413이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당연히 0.919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게 근사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점을 찍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주셔도 되고 그냥 점 안 찍는다 해서 크게 뭐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오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리에 대해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Central Limit Theorem 또는 뭐 중심극한 정리 이는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표현한 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x1, x2 해가지고 x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독립입니다. 인디펜던트한 확률
변수들이 n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얘가 이제 인디펜던트 하기도 하고 이게 동일한 분포를 따르면 동일 분포. 이게 지금 표현한 게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지금 여기서 독립이면서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이제 the same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그래서 결국 요거를 추려서 쓰면요, xi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포인지는 모르지만은 분포 자체는 모르지만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이건 이제 아직 정보 얘는 이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음.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른다고 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i는 1부터 2 해가지고 n까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좀 전에 했던 인디펜던트하고 동일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약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IID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IID라고 하는 건 약자인데요. 뭐냐면 independent and 이제 이게 형용사죠. independent and 요게 이제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identically distributed 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ID라고 하는 게. 그래서 independent 하는 것은 확률 변수가 n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죠. 확률 발생이. 그리고 그 확률 변수들은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있다. 분포를 따른다는 게 이제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하는 마치 형용사처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뭐 이 얘기는 똑같은데요. 지금 이 얘기나 지금 밑에 있는 얘기나 이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IID다 하는 표현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지세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하는 용어. 자, 이럴 때에 이제 이거이면 무엇이 성립하느냐면 우리가 S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죠. X1, X2 그래서 덧셈을 해보죠. 보험에서 왜 우리가 지금 자꾸 합의 분포를 생각하느냐면요. 여러분이 보험회사가 이제 고객께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하면은 개별 보험 계약들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X1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금 청구, X2라고 하는 거 보험금 청구, XN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보험금 청구액 이런 거에 합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크냐 작느냐가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느냐 작게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sum이라고 S라고 쓴 건 이제 sum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이제 보통 쓰는 기호인데요. 이게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하죠. 궁금한데 근사적으로는 자 이게 여기다 점을 칠 때 이게 이제 근사적인 겁니다. 근사적으로는 이게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뭐냐면은 n 곱하기 mu, 그 다음 n의 시그마 제곱. 자, 이게 굉장히 유용한 증자. 이게 이제 물음표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했더니 근사적으로는 이것의 분포는 정규분포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건 아니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뭐가 이제 비슷해지냐면 n이 클 때. 자, 여러분 n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리미트로 간다 하는 거죠. n이 크다는 건. 근데 이제 통계에서는 n이 크다는 게 리미트로 가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리미트라고 하는 것, n이 크다는 것 자체는 뭐 50 정도가 n이 클 수도 있고 100 정도가 n이 클 수도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뭐 엄청나게 커야지 n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sufficiently large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보통은 이제 통계에서는 n이 크다는 게 필요한 만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살펴봐야 될 측면이고요. 오차를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 현재는 이제 n이 크다는 것이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러면은 전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규 분포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심극한 정리를 좀 더 활용을 해 보도록 하죠. 엑서사이즈. 자, 간단히 줄여서 CLT라고 하는 게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이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An insurance company issues 1,250 vision care insurance policies.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issue. 여기서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죠. 컴퍼니가 있는데, 여기서 issue했어요. 뭘 issue했습니다. issues. issue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험계약, 이제 금융회사가 이제 어떤 계약을 판매하기 때 이제 issue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1250이라고 하는 개수의 이제 비전 케어. 인슈런스 policies 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 자, 그럼 이제 비전 케어라고 하는 게 뭐 짐작하건대 비전이라고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눈과 관련되어 있는 비전 케어라고 하는 특수한 보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인슈런스 보험 policy 뭐 계약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policy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50개를 보험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 명한테.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뭘 쓰고 싶은 거냐면 보험회사가 많은 다수의 그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을 판매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심극한 정리나 이런 거를 직접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umber of claims, the number of claims filed. 자,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청구액 자체가 이제 청구하는 숫자, filed, number of claims. 자, 클레임되는 보험금 청구가 일어난 건수죠, 이게. 몇 건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자, 이거죠. By a policy holder. 자, 이게 뭡니까? 계약자죠, 이게. 홀더랑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보험 계약하는 자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에서 요청, 클레임, 보험금 달라라고 하는 횟수, 한 사람당 그 횟수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보험회사 전체가 얼마냐 하는 것을 따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1년에 요청한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X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럼 X가 이제 포화송을 따릅니다. 여기서 건수는 평균이 포화송을 따르는데 포화송의 평균이 이제 2라고 합니다. 자, 이 X라고 하는 건 한 명입니다. 한 명. 저희 한 명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명이냐 하면은 이제 이거지만요. 우리가 지금 X1 있고 X2가 있고 이래가지고 몇 명의 지금 계약이 있습니까? 1250에 대한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개별 계약들은 이게 보험금 청구 건수를 이렇게 첫 사람, 두 번째 사람에서 1250번까지 이렇게 합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는 X1부터 X2 해가지고 X 1250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잘 알 수가 있지만 일단 근사적으로만 따져볼게요. 근사적으로 따지면은 중심극한 정리에서 정규분포라고 했죠.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라고 해야지 이게 실제로 정규분포하고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몇 명이죠? 1250명에 대해서 각 평균이 얼마입니까? 지금 두 개였죠. 연 두 건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산은 1250에다가 거기 자, 여기에서 지금 평균이 이고 요 분산도입니다. 분산도 얘 같은 경우에는 2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죠. 동일하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2입니다, 분산. 그래서 이게 이제 분산이고 이게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전체의 확률을 계산해야죠, 확률을 계산하면은 이제 여기서 묻고 있는 그 자체가 probability S가 이제 2450건부터 그 다음에 2600건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자 하는 게 여기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평균과 분산을 빼시면 되죠. 여기서 표준화 해야죠. 일단 표준화가 2450 빼기 이제 평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는 값이 나오고요. 2500입니다. 평균이. 나누기 이제 표준 편차가 여기서는 50이죠. 자, 이게 계산을 하시면 여기 이제 50의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표준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600 빼기 2500 나누기 50.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근사적이죠. 근사해가지고 표준 정규 를 따른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에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면은 probability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g는 이제 2니까요. 여러분이 계산하시면은 0.9772 요것이 될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대를 계산하시면은 0.1581 하면 이제 요게 8191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규분포의 퍼센타일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퍼센타일이라는 개념은 소개했듯이 이제 그 확률이 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그까지 하는 x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묻는 게 이제 퍼센타일이었죠. 그래서 퍼센타일은 이제 노멀 같은 경우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에 G에 예를 들어서 1.96이 0.975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96하고 0.975의 관계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규분포는 이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0.975라고 하는 확률이 지금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죠. 여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X값, 또 G값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1.96입니다. 그럼 1.96이라는 숫자는 이제 그 0.975의 확률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여기서. 그런 게 이제, 이 값이 이제 퍼센타일 값이다,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97.5% 퍼센타일이죠, 여기서는. 퍼센타일, G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이제 97.5 퍼센타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뭐, 대충 만약 여러분이 소수로 표현돼서 0.975다, 그러면 이제 확률인 셈이고요. 이 숫자가 이제, 좀 큰 숫자로 돼 있으면, 보통 뭐 생각이, 퍼센트로 표현돼 있다라고 뭐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는 퍼센타일 값은, G의 Y 퍼센타일 값은 이제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게 1.96이다 하는 정도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값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이 대충 0.95다.
해당하는 거. 여기 이제 97.5%에 해당하는 거고 0.9에 해당하는 이 값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이제 1.645다 뭐 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이거는 95% 퍼센타일 값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테이블에서 그 문제에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부록에 있는 교과서의 부록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충분히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한 큰 거 중요한 것 정도만 머릿속에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대충 이제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probability 해가지고 C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96이다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96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대칭이니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1.96에 해당했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96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중간을 보시면은 대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0.96에 해당하는 게 이제 0.975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이라는 1 빼기 0.975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크지 않은 확률이죠. 0.025에 해당하는 2.5%에 해당하는 확률이 끝에 있는 거죠. 그럼 요거 요 대칭이니까 요 부분에 있는 확률도 2.5%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0.025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하면 재밌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하고 probability 예를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probability C 값이 small g 이하인 거 하고요. probability 그다음에 small g가 요 small g보다 더 큰 거 하고는 큰 거하고는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 제가 적을까요? 이 부분의 확률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어도 같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다시 적자면요. probability C가 뭐 small g보다 크다 하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의 확률하고 같은 거죠. probability G가 마이너스 small g보다 작을 확률하고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쪽을 구하고 음수인 부분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양수인 부분 요쪽을 구해가지고 1을 빼도 되고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1 빼기 probability 해가지고 G가 small g보다 작다 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만약에 표에는 보통요 양수 값만 이렇게 G 값이 양수 값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값이 표에는 음수 부분을 계산할 때는 이러한 성질들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정규 분포의 그 퍼센타일 개념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X는 이제 노멀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뮤이고 이 부분이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 이 전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시그마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find XP. 자, XP라고 하는 게 지금 퍼센타일 값이죠. XP를 구하자. 이게 얼마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문제라보다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probability에서 x가 small xp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 이게 이제 p인 셈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 시켜 보면요. 자, 이게 관계가 있죠.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자, 대칭인 게 있는데
요까지의 확률이 P입니다. 그 점을 지금 우리는 XP라고 이렇게 나타냈을 뿐입니다. 여기에. 확률에 해당하는 게 P다, 이거죠. 그럼 이제 표준화 시켜버리면 probability X 빼기 mu, 그 다음에 시그마를 이렇게 표준화 시켜버리면은 X 빼기 P 마이너스 mu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다시 쓰자면 이제 표준 정규분 표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G라고 표현을 쓰면 X 빼기 P 빼기 mu의 시그마. 이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P가 되려면은 우리가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확률 변수 X 입장에서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G 입장에서 다시 전개를 해보죠. G 입장에서 다시 하면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요 그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점에 해당하는 게 P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X 값이 G 값이 다르죠. 요게 지금 XP 빼기 이제 그 뮤에 나누기 시그마다 이렇게 되는 점이 이제 이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점을 이제 우리는 GP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 분포 정규 분포표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정보는 GP라고 하는 값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와 요거 일치시키는 값으로 하자면 따라서 이제 우리는 XP는 따라서 이제 퍼센탈 XP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뮤 플러스 이제 G의 P의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많이 쓰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직접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쉬운 문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얘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X가 표준인데 정규분포를 따랐는데 평균이 뮤가 500이다. 그리고 시그마가 이제 그 100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에 우리가 99% 퍼센타일 값을 계산해 보자, 이거죠. X 99 값이 0.99가 얼마냐 하는 걸 계산. 그럼 우리가 공식을 쓰자 이거죠. 평균이니까 500 더하기 G의 0.99 곱하기 시그마는 여기서 지금 100입니다. 그럼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하자면 이제 우리가 G의 0.99에 해당하는 것을 테이블을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99%에 해당하는 확률에 해당하는 표의 정보를 찾으면은 여기서 이제 2.2326이라고 하는 근사적으로 이제 값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732.6이다 하는 값으로서 이제 그 정규분포의 그 퍼센타일 값이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퍼센타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나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최비셰프 부동식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평균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밝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금융 쪽에서 리스크 관리라고 해 가지고 하는 개념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퍼센타일 개념이 굉장히 유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이게 왜 구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X라고 하는 거를 지금 회사의 손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회사의 손실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손실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회사에서 평균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극단적으로는 이제 요게 1%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99%에 해당하는 지금 경우에 손실이 얼마나를 지금 계산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732.6이라고 하는 손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 우리 회사가 얼마의 손실이 발생할 거냐 하는 게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고 그다음 표준 편차가 얼마나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이제 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안 좋아졌을 때에 얼마가 될 거냐 하는데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게 1%로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인데 그때 발생할 손실은 얼마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보면 이걸 이제 732쯤 여기서 발생하는구나라고 알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저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저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값을 이제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는 퍼센타일이지만요. 금융 쪽에서는 이제 value의 리스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줄여가지고 이제 bar라고 이렇게 variance하고는 다릅니다. ar이라고 해가지고 bar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응용할 때에 여러분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또 문제를 풀도록 하죠. 여전히 이제 그 Central Limit Theorem, 중심극한 정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exercise. 자, charity. 자, 이제 자선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선단체에서는 charity receives 스펠링이 이게 다르죠. receives 2025 contribution. 자, 지금 이제 자선단체에서 receives 2025 contribution 이제 기부를 이제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contribute 이제 줬습니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ontribution 하는 그 크기가 이제 서로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ontribution 개별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이제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개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뭐 이런 여러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202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있고 독립적입니다. IID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제 지금 여기서 용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with. 자, 근데 이제 어떤 분포는 모르지만 평균은 있어요, 지금. 평균이 이제 3125라고 하는 평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5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calculate the approximation 90 percentile. 자, 90 percentile for the distribution of total contribution received. 자, 우리가 관심은 이제 하나에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자선 쪽에서는 이제 전체가 얼마나 되고 관심이 많으니까요. X1부터 이렇게 XN, 2025명까지 이렇게 하는 전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에 분포를 이제 우리가 정규 근사로 점 두 개를 찍었습니다. 근사적으로 옵니다. 이게. 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노멀이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2025명 곱하기 뮤죠. 지금 이제 3025입니다만은 여기도 분산도 2025에다가 25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정규분포를 전체는 이제 근사적으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ES, 즉 전체의 평균이 되죠. 자,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600만 32만 8,1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게 전체의 분산입니다. 전체의 분산.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562에 5 이렇게 되는 숫자가 이제 근사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은 퍼센타일을 계산하죠. 퍼센타일 S의 퍼센타일입니다. 몇 퍼센트죠? 90 퍼센타일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뮤의 S 플러스 G의 0.9 곱하기 이제 시그마 S를 하면 됩니다. 이 뮤의 S라고 하는 거는 이거 지금 기호를 이래 적었지만 이거죠. 이거 S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그러니까 6의
328.125라고 하는 숫자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표에서 찾아야죠. 표에서 찾으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82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여기에 G의 0.9고요. 곱하기 이제 시그마 S는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126,562.500이라고 하는 숫자 루트 씌우면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걸 계산하면 이제 6에 이제 3, 4, 2, 이제 컴마가 아니고 5, 4, 7.5 이런 식의 숫자들이 근사적으로 나오는데, 즉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제 금중의 의미는 뭡니까? 진짜 전체에는 이게 있다, 이제 S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90%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찾은 겁니다. 여기서 90%. 이 값을 지금 S 0.9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 값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받는 쪽 입장이니까 많이 받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작게 받는 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렇다면 작게 받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가 0.1이 될 때 해당하는 요건 얼마이냐? S 0.1. 이게 얼마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봄직한 문제라 이거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게,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해서 극단적으로 얼마나 나느냐한테 관심이 있었지만, 자선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작게 들어오는 걸 염려할 수도 있죠. 많이 들어오는 거는 좋지만 작게 들어오면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작게 들어올 확률이 10%로 작게 들어올 때 이 값이 얼마냐 하는 것도 계산할 가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 X2 해서 확률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XN이고, 이게 이제 노말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평균들이 X1 이제 노말이면서 여기서 인디펜던트입니다. 인디펜던트. X1이 mu1이고, 이의 X2는 이제 mu2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 분포가 독립이긴 한데, 지금까지 했던 분포들 중에서는 이제 X1부터 XN까지 IID, independent이면서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도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정리에서는 조건이 첫 번째는 mu1이고요. 두 번째는 mu2, muN까지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 특히 여기서 이제 또 노말이라고 하는 가정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평균이 이렇고 분산이 이제 X1은 시그마 1 제곱 이런 식으로 X2는 시그마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 S를 우리가 이제 X1, X2 이렇게 표현할게요. X입니다. 그럼 이 합은 뭐가 되느냐? 합의 분포를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노말은 더하면은 독립인 정규 분포 확률 변수를 서로 더하면요. 여전히 정규 분포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에 뮤의 S, 시그마 S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값이 뭐냐면은 뮤 S는 서메이션 뮤 I, I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S의 제곱이라는 것도요. 서메이션 시그마 I의 제곱, I1부터 N까지 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CLT, 중심극한 정리하고 비교를 하면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우리가 요게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노말이인지 아닌지 가정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 이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분산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노말이라고 하는 가정이 꼭 있습니다. 여기 노말.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있을 때에 합하면은 독립일 때 합하면은 정규 분포를 여전히 따른다 하는 거죠. 이건 근데 근사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정확히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줘야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내 평균은 개별 평균의 합이고요. 전체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개별 분산의 합과 같다는 거죠. 물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그게 특징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코로러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정리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하면요. x1부터 xn까지 이 IID입니다. 이건 IID. 즉, 아까는 좀 전에 문제는 인디펜던트이지만 하지만 아이덴티컬을 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는 아이덴티컬까지 가정하고 있습니다. 노말 뮤의 시그마 제곱을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S가 x1부터 xn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는 이제 좀 전에 정제를 쓰면은 요거는 n 뮤 그 다음 n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이게 정리를 언급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는 개별 평균의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개별 분산의 합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일 때 특별히 성립하고 이제 동일한 분포를 따를 텐데 CLT랑 비교를 해보면 CLT는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죠. n이 많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n의 숫자와 관계없이 정확하게 정규 분포는 합하면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시그마 s를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s는 루트 n 시그마 제곱이고 따라서 루트 n 시그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보면요. n을 크게 하는 거하고 시그마 s의 관계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n이 1, 2,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n이 1일 때는 시그마 그 자체였지만 n이 2일 때는 루트 2 시그마가 되겠죠. 루트 2 시그마.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리함수 관계가 있죠. 루트 n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개수가 늘어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재밌는 문제인데요. 이게 보험 계약이 많아진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보험금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개수가 많아지면은 표준 편차가 비례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커지는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위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분산 감소 효과 또는 표준 편차 감소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 하면 할수록 표준 편차가 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분산은 배로 증가합니다. 계속 가지는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증가하는 게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무조건 크게 증가하는 게 잠깐 조금씩밖에 더 증가하지 않죠.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그만큼 리스크 관리, 즉, 그러니까 표준 편차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죠. 표준 편차가 리니어하게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코로러리를 보충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로러리 applied to sample mean. 이게 무슨 얘기냐면 x1, x2 해가지고 우리가 n개의 이제 확률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IID 노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현상들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S는 우리가 x1부터 xn까지 이렇게 합이었는데요. 이걸 평균을 내보죠. 그러면 x바라고 표현해가지고 n분의 x1부터 xn까지요. 이걸 이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샘플 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x바는 어떤 분포를 다루냐를 생각.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n에
n에 n 뮤에 그 다음에 n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따르고 있죠. 그럼 얘하고 관계가 뭡니까? s하고 n, x바는 n으로 나눈 것밖에 없어요. 관계가. 그럼 요걸 이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면 이게 평균이 n 뮤의 n으로 나눈 것이 되고요. 그 다음 분산도 n의 n 제곱에다가 요 같은 경우에는 n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 점은 이제 주목을 해야 되죠. 여기는 n이지만 여기는 n 제곱이 왜 됐느냐. 전에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확률 변수 y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응돼서 ay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 그죠? 그러면은 ay의 b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a, e의 y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렇게 선형적인 성질이 있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ay라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a 제곱 분산의 y가 나온다. 이게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분의 1이 있는 거죠, 여기. 직선이 여기서는 관계가 n분의 1이 있기 때문에 n분의 1만 곱한 거고요. 여기서는 n분의 1이 있는데 분산에서는 여기 a가 지금 n분의 1입니다,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기가 a가 n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b는 0이고 지금 b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요 관계가 있으면 n분의 1이 나오면 n제곱분의 1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n제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쓰자면은 요거하고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따라서 이거는 n의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예쁘장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샘플 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평균, 그리고 분산은 n으로 나눠줘야 된다. 자, 주목하세요. 자, 이 부분하고 차이를 명확히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평균이 n배가 되어 있고 분산도 n배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x바일 때는 x하고 비교해서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평균 같은데 여기서는 분산은 n으로 이제 나눠준 게 이제 분산이 된다 하는 점을 주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 적용을 해보죠. 자, claims filed on the auto insurance policy. 자, 여기서 filed라고 하는 건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류 작성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 요청을 했어요. 자, 뭐냐면은 오토 인슈런스는 자동차 보험을 얘기합니다. 자동차.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청구하는 금액을 이제 우리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이제 저기서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지금 19,400. 그 다음에 분산이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이제 5,000이라.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여기서 우리가 25명을 X1부터 해가지고 25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명의 이제 클레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클레임을 이제 뽑았다 이거죠. 어디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면 이제 평균을 생각하죠. 여기서는 X바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25분의 X1부터 X25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건 평균이거든요. Average over 25 claims이기 때문에 여기서 Average over 25 claims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그걸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X바가 지금 얼마가 될 거를 묻고 있냐면 2만보다 크게 될 확률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활용하시면, 코롤러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요거 자체는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X바 빼기 이제 이거의 평균이 뭔지를 주목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노말이면서도 평균이 뮤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요게 이제 분산만
이제 저 n이 이제 25니까 25분의 1로 분산이 줄은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x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걸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지금 평균이 뮤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루트 n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2만 빼기 뮤에다가 시그마 루트 n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숫자를 여기 넣으면 이 숫자가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G라고 해서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 시켰고 얘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0.6이 나옵니다. 왼쪽에. 그러면 이제 0.6보다 이제 G가 크니까 그것을 이제 확률에서 찾으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자면 분포표를 보시면요. 요 그림 자체에서 요게 이제 이 부분이 0.6입니다. 지금 0.6보다 클 이게 지금 이제 G이고 이렇게 될 확률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확률이 얼마냐? 확률 묻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확률을 계산해 보시는 게 낫겠죠. 이 확률을.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 적자면 1 빼기 probability G가 0.6보다 작을 확률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먼저 계산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